이번에는 이 랭귀지라는 것도 따로 정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나 컬러나 한국어를 같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랭귀지의 DT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른쪽으로 5픽셀 가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1픽셀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정해 보면은 얘를 한 15픽셀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5픽셀로 해서 됐고, 패딩, 상하 좌우 9픽셀이에요. 예를 들어 90으로 해볼까요? 얼토당토하게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이쪽에서 밀렸고 아까 그 마진에서 1로 밀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 구분선은 어디에 있는 거냐? 구분선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쭉 보시면은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지 말아라. 그리고 100% 12픽셀. 위치값이죠? 그래서 얘는 가로, 그리고 12픽셀은 세로 정렬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1로 하면 위로 딱 붙습니다. 세로 고침했던 이미지가 위로 이렇게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로요. 그래서 수평으로 돼 있는 이 랭귀지 한국어 사이에 수직 내용으로 맞출 때는 12픽셀이 가장 알맞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고, 컬러 값은요. 여기 랭귀지라고 써 있는 거에 대한 흰색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흰색이 아니겠죠? 새로 고침했더니 기본 검정으로 돼서 글자 폰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FFF 흰색으로 해서 랭귀지 출력되는 값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겠죠, 당연히. 이 한국어 DD라는 곳에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 렐러티브로 해서 위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 위드 값은 이만큼의 위드 값입니다. 위드 값이 늘어나면은 얘가 밀리겠고, 줄어들면 얘가 왼쪽으로 가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19다. 그러면은 어툴당토하게 왼쪽으로 밀려버리죠. 얘를 69가 아니라 99다. 그러면은 한국어는 그대로 돼 있겠고, 검색 바가 밑에 칸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알맞는 게 69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전체적인 넓이를 수정을 하려면 하나하나를 다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을요. 그리고 위드 값에 마진 값이 있어야 얘가 딱 위치가 맞아요. 옆에 마진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뜻이에요. 만약 얘를 한 1픽셀로 하면은 왼쪽으로 딱 붙습니다. 이 인풋을 자세히 보시면 세로 고침하면은 왼쪽으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어백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실 때는 넓이를 일단 수정하시면 이 내용을 다 수정하시면 돼요. 5픽셀로 했더니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좀 밀렸죠? 그리고 지금 DD에 A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하나의 블록 처리를 해준 다음에 패딩, 내부 여백을 줬는데 현재 2픽셀을 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얘를 2픽셀만큼 이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20픽셀로 하면은 20픽셀만큼 떨어지겠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국어라는 글자 위치를 잘 보시고 지금 20픽셀만큼 어떻게 떨어졌는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한국어라는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원상태로 한국어가 왼쪽으로 밀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도요. 랭귀지라는 글자와 한국어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어떤 줄로 해서 맞춰진 게 아니라 위에서 패딩 마진 맞추고 또 여기서 마진 패딩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수정했을 때 다 밑에까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수정 또한 100% 원하는 대로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예요. 왼쪽 위쪽에 딱 붙은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높이 값도 좀 떨어져 있죠. 어떻게 주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해서 내용을 줄 때요. 그 이미지를 통으로 불러오는 건 쉬운 거고요. 높이는 얼마큼 떨어지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수치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웹표준 실무랑 CSS3 강의에서 강의를 해드렸고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포토리는 큰 업체에서는 이미지를 짜잘하게 하나하나 안 불러옵니다. 이런 이미지판 있으면 이미지를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어요. 한 장에다가 한 장에다 만든 다음에 만약에 화살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을 수도 있고 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좌표를 불러오는 겁니다. 일단 이미지 요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는 거고 여기서 뭐 이만큼의 내용만 보여지게 하겠다든가 그게 웹표준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인데 왼쪽하고 위쪽에 붙은 이미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로 수직 정렬이 돼 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이것도 하나의 작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URL에 삐지로 깔려 있는 거 맞죠? 이미지를 반복하지 말아라까지 돼 있고 위드 값을 95%, 그런데 수직 정렬 값이 50%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딱 붙은 겁니다. 30%로 하면 위로 붙습니다. 위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소별로 쭉 위에 붙어야 될 때도 있고 밑으로 붙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값, 폰트 사이즈, 밑줄 나오지 않게 이런 내용은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출력하면 보이는 거,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목록 태그로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목록으로 정의가 돼 있는 거는 ULLI, DDDT, OL 이런 사항으로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랭귀지에 UL이 있고 그 UL에 LI가 있다면 한마디로 리스트들 하나하나 요소들입니다. 높이 값을 18픽셀로 하고 라인 하이트를 18픽셀, 18픽셀의 높이에 라인 하이트를 18픽셀 맞춰줬기 때문에 그 18픽셀 이내의 수직으로 해서 텍스트가 보기 좋게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 리스트 스타일 논값은 볼릿 기호를 없애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한 50 정도로 하면은 리스트들이 엄청 많이 여백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리스트를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은 이 줄 간격이 LI마다의 간격이 18픽셀만큼 원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정을 했으니 클릭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수직 정렬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얘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li 값에 내용을 수정할 땐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고 이 li 값을 아우르는 ul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통이죠. 하나의 앱솔루트로 해서 절대값으로 해서 위에서 30픽셀, 레프트 마이너스 1, z 인덱스 300까지 중에서 탑 값이 30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도 강의해 드렸을 때 탑 값이라는 것은 절대 위치면 여기에요. 맨 위에요. 그럼 맨 위에서 이만큼 30픽셀을 떨어뜨린 겁니다. 뭐 확인해 볼까요? 50으로 떨어뜨리면은 메뉴랑 안 붙겠죠. 새로 고치면서 클릭했더니 이만큼의 여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는 게 30픽셀이었기 때문에 30으로 해준 거고 그리고 레프트 마이너스 1 값은 뭐 제가 한 티나게 10픽셀 했더니 왼쪽으로 더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릭했을 때 전체적인 넓이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넓이는 69픽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한 80픽셀로 해서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났죠, 아까보다는. 얘를 좀 왼쪽으로 더 보내겠다. 마이너스 10픽셀 정도 해주고 새로 고침해서 클릭해보면 왼쪽으로 좀 밀려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랑 위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클릭했을 때 이게 그냥 검정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메뉴 배경이랑 맞춘 것 같아요.
검정이긴 검정인데 020202로 해서 검정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보더 라운드 CSS3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좌우 상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5픽셀씩 라운드를 줬습니다. 이 라운드 효과는요. 아래에 보시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내용을 수정해 봅시다. 만약에 15픽셀로 해서 해줬다. 그리고 오른쪽만 15가 되고 왼쪽이 5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정의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효과를 줬고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세로 고침했을 때 클릭해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맨 아래 부분에 바텀이니까 여백을 5픽셀을 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텀을 50픽셀씩 더 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50픽셀만큼 내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5픽셀만 기본으로 해서 원 상태로 해놓고 그리고 아까 li 값을 먼저 해드렸고 리스트에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야 하나의 블록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블록 형태 중에서 내부 여백을 어떻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블록 형태로 해서 내부는 패딩이 레프트 5픽셀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요, 클릭했을 때 좌측에서 5픽셀만큼 떨어지라는 거예요. 얘를 수정해주고 싶으실 때는 한 1픽셀, 그리고 왼쪽으로 딱 붙겠죠? 지금 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세로 고침해보고 클릭해보면 왼쪽으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했습니다. 논값이라는 건 한마디로 클리어, 없앤다는 이런 얘기인데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왜 논값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웹페이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학습하셨다면은 위에 상위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준 게 기억하실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그 논값을 주지 않으면 걔가 반복이 됩니다.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여기 하나하나마다 오른쪽에 화살표가 붙게 됩니다. 논값을 한번 제거해서 세로 고침해 본다면 클릭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화살표를 원하신다면은 논값을 쓰지 마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화살표를 없애기 위해서 논값으로 했고 텍스트 컬러도 흰색, 폰트 사이즈 11픽셀 그리고 글꼴 정해졌고 레포트로 정렬됐고 데코레이션, 링크했을 때 밑줄 삭제, 높이, 라인 하이트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수정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걸 수정하실 때는.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밍도 그렇고요. 이런 웹표준 CSS도 그렇고요. 표준적으로는 보이면 되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누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없어요. 단지 간결하게 해서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얘를 수정하려면은 얘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제대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되니까 좀 연하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로 고치면서 클릭해서 마우스 오버죠,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 글자 색상까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간단하죠.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요? 000 검정색으로 이렇게 됐던 거를 세로 고침해서 클릭해서 보면은 검정색으로 텍스트가 바뀌어져서 출력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 튜닝은 제대로 알고 하시면 정말 멋있게 좋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 이 서치 인풋에 대한 내용, 이 인풋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CSS 명의 이지 서치에 iText가 있다면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width 값 정의가 돼 있고 110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50으로 한다면 팍 줄어들겠죠. 세로 고침했을 때 오른쪽이 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 거기에 대한 마진 탑, 높이 값은요. 인풋에 대한 높이 값이거든요. 저장해서 세로 고침했더니 길게 됐죠. 그리고 마진 탑 위에서부터 얼마큼 내려와라. 1픽셀 위로 딱 붙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별 핵 처리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브라우저에서 같은 위치가 나오게 하려면 뭐 좀 더 적은 치수를 넣어줘야 된다든가 더 많은 치수를 넣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를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클릭을 하면은요. 깜빡거리는 커서 위치 있죠? 커서 위치가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다음에 깜빡거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패딩에 대해서 이만큼의 넓이값을 줬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 차이는요. 여기 아이 텍스트에 패딩 레프트 2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5픽셀 정도로 해볼까요? 세로 고침해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깜빡깜빡 왼쪽으로 5픽셀만큼 깜빡거리죠. 지금은 이미지를 벗어나서 깜빡거려야 되기 때문에 20픽셀 그리고 보더 1픽셀 솔리드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좀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블루로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인이 블루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내부 여백의 색이죠? 거기에 이미지를 넣어준 거예요. 아까 돋보기. 백그라운드는 흰색 비스무리하게 하고 거기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그 배경 이미지가 어떻게 출력되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배경 이미지도 위로 딱 붙고 왼쪽으로 딱 붙은 게 아니죠. 지금 배경 이미지는 이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는 것을 좌표나 포지션 이런 걸 이용해서 딱 붙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주고 백그라운드 링크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 이미지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만 출력되게 해라. 가로와 세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픽셀을 12픽셀 세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2픽셀로 해주고 만약에 이거를 50픽셀 오른쪽으로 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크게 한 장을 만들고 거기다 아이콘을 다 한 장에다 넣는 거예요. 포털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전문적인 퍼블리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좌표로 하나하나 불러오는 게 낫지. 이미지를 자잘한 거를 막 수천 개를 올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검색바에 서치 위치까지 토탈적으로 지금 포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높이가 15픽셀이었으니까 라인 하이트 또한 15픽셀로 했고 줌 1, 실제 크기로 해라. 그리고 보더 라운드 4픽셀. 그런데 이 CSS3 이후에서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안 보여요. 라운드 4픽셀이라는 건 상하 좌우 4픽셀인데 만약 10픽셀로 하면요. 세로 고침했더니 동그란 게 더 많이 동그래졌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예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인풋 같은 경우를 할 때,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CSS를 이용해서 표준 브라우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수정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지금부터는 핵심인 이 웹메뉴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메뉴는 거의 GMB로 들어가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위치는 절대로 해서 위로 여백을 줘서 현재 위치가 만들어진 거고요. 위로 여백을 준 것은 헤더 안에서 맨 위에서부터 내용이 71만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바꾼다면은 50 정도로 위로 올라가서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위치 조절이다. 레프트 0으로 했기 때문에 좌측으로 딱 붙은 거고 그렇죠. 넓이는 960.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 높이는 4픽셀. 여기서 내용이 좀 밀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뭐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당 내용은 높이 값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같은 높이 값인데 34로 한번 들어갔고 37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37이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삭제해 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메뉴는요. 높이를 수정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시냐면 이 높이는 이미지로 하나로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높이를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백그라운드로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뉴는요. 배경을 다른 걸로 쓰시면 모를까. 배경으로 다른 걸 쓰지 않으실 거라면 높이나 이런 거는 어중간한 거는 수정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GMB 안에 아예 통으로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메뉴는 크게 수정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UL이 있다면 마진과 패딩을 0으로 당연히 해줬겠고 이 여백 안에 다른 거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과 패딩은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I가 있다면으로 또 들어가겠죠. LI라는 것은 하나의 그 리스트들, 각각의 메뉴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4가 두 개가 있었고 37이 하나 있었죠, 여기. 보셨다시피. 그런데 34가 맞나 봐요. LI도 34라고 나온 거 보니까요. 세로 고침해봤자 별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패딩 레프트 2픽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좀 중요합니다. 이 메뉴를 왼쪽으로 20픽셀, 30픽셀, 뭐, 2픽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10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픽셀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면은 하나의 구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50%라고 해서 라인 하이트 34 픽셀로 높이 값이 들어갔고, 리스트 스타일 논값, 볼릿교를 없애주는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요. 현재 구분선이 이 내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딱 붙어 있죠? 여기 딱 붙어 있는 이 구분선들이 메뉴 간 구분선으로 들어가 있고 구분선에서부터 뭐 몇 픽셀 떨어져라. 그 내용이 바로 레프트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별달리 손댈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LI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LI 요소들마다 항목들 있잖아요. 홈이라는 CSS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패딩 레프트 0으로 해주고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해준답니다. 웹표준을 아시는 분은 금방 단박에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LI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백그라운드와 구분선으로 들어가 있고 백그라운드와의 어떤 왼쪽의 여백을 위해서 레프트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이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곳에서는 초기화시킨다 이거죠. 0값으로 초기화하고 백그라운드를 없이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언이 된 부분이고요. 온값. 아무래도 선택이 된 값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라디언트가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 있죠? 한마디로 여기서 선택된 값일 거예요. 그 이미지 내용은 이 내용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끌어와서 하는 건데 0, 0으로 들어갔던 제 사이즈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패딩 레프트 0이라는 거. 아까 위에서 0으로 처리해 준 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한 게 있어요. 이거는 홈 언더가 on이라는 것에 마우스 오버를 했다면 백그라운드를 나오게 하지 말아라. 이 설명이 이해가 가시려면은 평상시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UL 목록에 LI라는 리스트들에 홈이라는 게 있고요. 홈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홈이라는 것에 마우스 오버를 한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나오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같아요. on에서 적용된 이미지와 오버했을 때 이미지에 적용된 이미지 같아요. 그런데 on에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는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하래요. 보면은 평상시에 홈이라고 적용되어 있는 모든 메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실제 여기서는 아무 효과가 안 나오죠.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오버했을 때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온값에 오버된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논값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CSS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GMB라는 div 내에 UL이 있고 UL 내에 리스트들, li가 있는데 거기에 on이라는 CSS가 있고 on이라는 CSS에 a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 li까지는 똑같은데 on이 아니라 이 li에 마우스 오버를 했다면 두 가지가 됐을 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텍스트 컬러, 폰트 두껍게 해줘라. 지우고요. 새로 고치면서 봅시다. 이렇게. 어차피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는요. 한마디로 선택된 값의 텍스트와 오버스테이 텍스트 효과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티나게 아실 수 있으려면은 얘를 레드 값으로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세로 고침하면은 선택된 곳이 빨간색이고 오버할 때 오버되는 텍스트들이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선택된 값이 빨간색이 됐고요. 오버했을 때 빨간색이 됐죠? 요 사항들을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뉴 간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 그럴 때 바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처를 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줬는데 그 블록 내부의 여백을 상하는 기본값으로 하고 좌우는 33픽셀씩 좌우 33픽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얘를 33픽셀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메뉴를 좀 더 늘리고 싶다. 45 정도로 늘렸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줄여볼까요, 한번? 줄이면 한 1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 값으로 해서 저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평상시 값이죠, 이거는. 평상시를 나는 좀 다르게 블루로 해서 해주겠다. 했더니 블루로 해서 선택된 것 말고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본 텍스트 클릭을 20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된 값도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알고 계실 점. 폰트 사이즈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이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패딩과 폰트 사이즈를 필요 적절히 이용을 하셔서 넓이 값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그 감안하지 않고 하나만 줘도 나중에 미스나는 경우는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뭐 두껍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없이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메뉴만 있으면 그냥 이러고 끝내시면 되고요. 메뉴에 하부 메뉴가 있다면 하부 메뉴 또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지금 출력되는 내용들 딱 보면 이거 아셔야죠. 아, 위로부터 몇 픽셀이 지금 내려온 거겠고 위로부터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령 CSS를 보자면요. 서브라는 CSS에 있습니다. GMB라는 게 또 UL이 있고 UL에 뭐 li가 있는 곳에 SUV라고 해서 들어간 사항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논값은 뭡니까? 볼리 끼워 없애주고 포지션, 위치를 절대값으로 하는데 위에서 33픽셀 이거 참 많이 했죠? 5픽셀로 하면 바짝 붙습니다. 세로 고치면서 오버했더니 바짝 붙죠? 딱 알맞는 게 33픽셀입니다. 지금은요. 아래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레프트 0으로 좌측으로 붙는 거고 Z인덱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친 효과들이 있을 때 최상위로 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준 거고요. 마진, 외부 여백을 없이 해줬고 패딩도 없이 해줬고 내부 여백도요. 보더, 솔리드 라인 값이죠. 참고로 보더를 좀 더 두껍게 해주겠다. 지금 현재 1픽셀이 된 거예요. 좌우에. 그럴 때 2픽셀로 해서 세로 고침해서 보니까 두껍게 내용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컬러 또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검정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백그라운드 흰색 해줬고 보더 라운드
밑에만 5픽셀,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만약에 10픽셀로 좀 더 둥글게 해주겠다. 밑에가 좀 더 많이 둥그러졌는데 실제 이 선택된 값의 내용이 둥그렇게 좀 이상하게 됐죠. 가장 알맞는 게 5였습니다. 그대로 쓰실 거면 이번에 수정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SUV에 LI가 있다면 클리어 본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프로토에 대한 절대값을 클리어를 시키는 겁니다. 얘를 외표 중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높이값, 마진, 패딩, 백그라운드를 없이 해주고 라인, 하이트 33픽셀로 해주고 이건 그다지 볼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 높이값 해줬고 마우스 오버 하기 전에 기본 A링크 값이 있는 거는 백그라운드를 논값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논값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 이게 선택된 값은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은 백그라운드를 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본 상은 백그라운드 논값으로 해야 파란 배경 이미지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아니군요. 차이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와 선택이 된 값이면은 선택이 된 값은 아마 이 CSS가 적용이 된 값이겠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해주고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 웹표준 이론 과정의 CSS 2와 3과정에서 정말 많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모든 요소별로 상위 요소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고요. 마우스 오버와 선택된 값은 무조건 요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버했을 때도 이렇게. 그런데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실선 하나를 쭉 퍼지게 한 겁니다. 반복되게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까지 이미지를 출력하겠죠. 그런데 얘는 X값 좌측으로 해서 쭉 퍼지게 돼 있어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 현재 이 이미지예요. 왼쪽에 보면 약간 이미지가 보이죠? 얘가 그 가로 넓이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이 이상은 수정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헤더, 로고, 서치, 메뉴에 대해서는 이 부분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몸통입니다. 몸통이라는 것은 컨텐트 바디라는 CSS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했고 푸터 이전에 이만큼 지금은 강의 화면을 벗어났지만 오른쪽에 960픽셀이라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몸통이. 그래서 몸통 바디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컨텐트 바디라고 해서 CSS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지션, 오버플로우, 그리고 넓이값, 마진을 탑과 바텀 값 72픽셀, 그러니까 탑 값은 위에서 여백을 얘기하는 거겠고 바텀 값은 아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죠. 0픽셀로 하면은 위로 딱 붙는 게 정상이겠고요. 완전히 붙지 않는 거는 헤더 밑에 바텀 값이 10픽셀이 아까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붙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바텀 72. 만약에 5픽셀로 한다면 밑에 푸터가 붙죠. 이런 식으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백그라운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없앤다고 해서 내용이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줌 기본값으로 해서 원래 사이즈로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요. 세로로 해서 y값이니까 가로가 아니죠. x가 아니죠. 세로로 해서 내용이 쭉 출력되게 해라.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왼쪽에 딱 붙은 실선 하나 점이에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 왼쪽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인, 이게 높이가 늘어날수록 얘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이 라인을 표기하는 겁니다. 지워볼까요? 세로 고침하면 라인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레프트 쪽입니다. 일단 지금의 레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195라고 써있지만 195가 아니에요. 201픽셀입니다. 201픽셀 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정의가 된 거고요. 보시면은 로그인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 아래에 메뉴가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서 195를 쭉 축소하거나 늘리면요. 밑에 메뉴, 서브 메뉴가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 메뉴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체 레프트에 대한 메뉴는 201 픽셀이 맞습니다. 레프트까지는 됐고 이제 본문이죠. 사이트 레이아웃 컬럼 라이트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붙으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본문의 넓이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넓이가 있고 레프트가 있는 나머지 뺀값 그런데 나머지 뺀값도 브라우저 6과 7에서는 잘 안 나오고 표준 브라우저에서만 문제가 있다면 보더라던가 패딩이라던가 마진 이런 걸 충분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값을 넣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일그러지거나 밀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레이아웃 사이즈를 수정하실 거라면 위에서부터 계층적으로 수정을 해 오셨을 테고 거기 본문 넓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웹표 중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사항은 앞으로 뒤로 어떤 컨텐트 내용을 출력을 해라. 그런데 컨텐트 내용이 웹문서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라는 걸 수도 있고 CSS 내용을 출력하라는 걸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출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출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컬럼 레프트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본문은 어차피 페이지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내용이고 그 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보면은 컬럼에 info라는 CSS가 있다면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에 존속되는 거냐면 로그인 위젯이라고 하죠. 로그인 위젯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로그인 위젯이 있는 곳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부 여백을 0으로 하고 내용들이 쭉 있죠. 가장 편하게 하려면은 로그인과 아래 메뉴가 20만큼 떨어져라. 요 사이가 떨어지겠죠? 새로 고침했더니 더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패딩 손댈 거 없습니다. 어차피 보시면 컬럼 레프트에 이미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195로 줬습니다. 위드 값을요. 그런데 이 부분 만약에 사이즈를 주잖아요. 그러면 구분선이고 뭐고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새로 고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려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0값이 맞고 그 이상 수정하실 내용은 위젯 자체의 넓이를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하고요. 백그라운드, 흰색, 줌 1, 원 사이즈로 해서 내용을 주겠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밑에 서브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2, 원 타이틀이죠. 원 타이틀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이대로 불러와서 출력을 해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부 메뉴들,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바로 얘입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라인 컬러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라인 컬러는요,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 테두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일 알아보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라인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쉽게 검정색으로 해서 새로 고침해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검정으로 바뀐 상태고요. 원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H2라고 있죠. 제목글입니다. 제목글 H1에서 H6까지에 대한 의미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고 여기에 외부 여백은 뭐 당연히 필요 없는 거니까 0으로 해놨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배경 색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지가 백그라운드로 있을 거예요. 이미지는요. 이 부분. 이 아이콘이 나오는 거고 이제는 이거 뭔지 아시겠죠?
배경 이미지를 반복하지 말으라고 한 거고, 넓이 가로 쪽 92%, 높이 맞추기 위해서 수직 6픽셀. 만약 이걸 1픽셀로 하면 위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화살표가. 새로 고침했더니 화살표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 상태로 해줬고, 그래서 여기서 H2에 대해서 배경 컬러, 뭐 검정색으로 해주겠다. 저장해서 새로 고침 했더니 검정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CSS는 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현재 얘에 A가 있다면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밑에 보니까 H2에 한 가지 더 A가 있다면 마진 0으로 해줬고 패딩 레프트로 22픽셀은 곧 왼쪽에서 22픽셀로 맞추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맞출 필요 없다. 난 한 5픽셀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럼 왼쪽으로 텍스트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컬러 값. 얘로 인해서 나는 흰색으로 해주겠다. 저장. 했더니 이렇게 텍스트가 흰색으로 됐고요. H2라도 H2에 대한 기본 크기로 해서 한 건 알고 좀 작게 12픽셀로 해주고 새로 고침했더니 좀 줄어들었죠? 라인 하이트 28픽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직 정렬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하이트를 줄이고 늘린다고 해서 텍스트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높이가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 지금 높이랑 라인 하이트가 같이 설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라인 하이트만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10으로 하면은 이 박스 자체가 줄어들어요. 새로 고침했더니 박스 자체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박스 높이 좀 더 높여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35픽셀 정도로 한번 해보죠. 새로 고침했더니 좀 더 높여졌고 문제가 있죠. 화살표는 높여지는 것만큼 여기서 수치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한 9로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걸맞게 다 일일이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링크 값이 있어도 밑줄은 나오게 하지 말아라.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논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끝나고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틀이 있는 곳에 거기에 리스트라는 CSS가 있다면이죠. 마진 외부 여백은 0으로 하고 패딩 상하값만 12픽셀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요 상하값이에요. 상하값을 12픽셀을 줬는데 좀 더 주고 싶다. 20픽셀로 좀 넓어지겠죠?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넓어졌고요. 거기에 li가 있다면으로 해서 리스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진 패딩 0, 왜냐면 위에서 줬으니까. 리스트 스타일은 논값으로 해서 볼립 기호를 없애줬고요. 거기에 또 A가 있다면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링크가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블록처를 했고 거기에 내부 여백을 왼쪽으로 22픽셀. 왼쪽이죠? 뭐 한 10픽셀 정도만 해주겠다. 왼쪽으로 좀 붙겠죠? 10픽셀만큼만 떨어진 거는 확인할 수 있고 링크가 있을 때 컬러 없음 이렇게 되는데 나는 블루로 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링크가 있다면 당연히 밑줄은 논값으로 하고 줌 1, 제 사이즈로 나오게 하고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돼 있고 탑으로 돼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으로서는 아무 티가 안 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만약에 없애시잖아요. 없애시면은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선을 왜 했냐면 만약에 00으로 해봅시다. 라인이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경도 걸맞게 내용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CSS가 두 가지를 적용하라고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여기까지는 li에 a가 있다면까지 해서 우리가 했죠, 위에서.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오버를 한다면과 쉼표로 구분해줬어요. 온값이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마우스 오버 이렇게 나오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값으로 바텀과 탑 값을 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버 색상을 좀 다르게 해놨군요. 이걸 좀 더 티나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새로 고침 안 했어요.
이렇게 라인 값이 자연스러운데 세로 고침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상하가 나오고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000으로 했고요. 아까 연한 회색이었잖아요. 백그라운드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오죠. 그거를 지금 5픽셀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9픽셀로 높이를 줬으니까 얘도 세로값을 높여줬죠. 얘 5픽셀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세로 고치면서 보니까 검정색이고 화살표가 좀 위로 올라갔죠? 이 상태일 때 9픽셀 정도로 해서 해주고 세로 고침해서 보니까 약간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한 10픽셀 정도 된다면 괜찮겠네요. 내용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만약에 검정색으로 했다 그러면요. 텍스트가 좀 흰색으로 바뀌거나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좀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 값을 한 가지를 흰색으로 추가를 해주고 세로 고치면서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흰색으로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메뉴가 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서브 메뉴에 또 여기 서브가 있다면이었을 때 오버했을 때 서브 메뉴가 있다면 또 출력되겠죠? 그 메뉴에 대한 부분은 이 사항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레이아웃의 아래 바닥을 보시면요. 푸터가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죠. 뭐냐면 이 내용은 푸터 아니에요. 푸터는 여기예요. 이 내용을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메뉴를 출력해서 읽어오는 거죠. 그 내용이 요 사항이고 이 CSS로 정의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요. div 안에 UL이 있고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단에 이 내용과 푸터의 어떤 구분을 주기 위해서 바텀 값만 28픽셀로 했습니다. 좀 더 덜 주면 딱 붙겠죠. 이런 식으로 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포지션 배치,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클리어한다던가 오버플로우 하이트 거기에 UL이 있다면은 내부나 외부 여백은 의미가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LI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트들이죠. 거기에 볼릿 기호, 심볼을 논값으로 해서 없애준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이 좌우 가로 쪽이죠. 높이가 아니죠. 5픽셀로 해보고 세로 고치면 보면은 메뉴 간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넓이. 메뉴 간 넓이거든요. 전체 넓이가 아니라 1, 2 이런 것에 대한 넓이죠. 190인데 한 80으로 확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말 그대로 인라인 블럭 처리를 해준 거고 줌 원 기능 브라우저별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해준 겁니다. 정렬값 탑으로 해서 해줬고 마진으로 해서 외부 여백이 결정 지어지는 겁니다. 외부 여백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여백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1로 줄여볼까요? 세로 고침해 보면은 딱 가서 달라붙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8픽셀로 원 상태로 돌려놓고 이건 바텀 값입니다. 한번 그냥 거두절미하고 줄여볼게요.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구분선이 이미지 배경이 아니라 여기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로 해서 돼 있어요. 얘를요. 빨간색으로 한번 구분선이 빨간색으로 전부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튜닝값, 얘에 대한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은요. 없으면은 얘네 메뉴가 라인 밑으로 한 이 정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마진과 패딩을 영처리, 그러니까 외부 여백이나 내부 여백을 영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없애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짝 0픽셀로 해서 위랑 간격을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고요. 지금 내용에 그런 글자를 두껍게 해주고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해주고 가장 빠른 게 한번 수정해 보는 거겠죠. 폰트를 작게 해줬고요.
마진 바텀 아래로 19픽셀만큼 여백이 있어요. 25로 하면 아래가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 링크가 있다면, 다 링크 있잖아요. 링크 값은 위에 선처럼 레드로 해서 해주고 밑줄을 없애주겠다. 링크 밑줄을 세로 고침했더니 레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DT에 DD가 있다면 지금은 이거 없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부 메뉴가 없잖아요. 즉 이렇게 하부 메뉴가 있을 때 표현되는 CSS가 이만큼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푸터를 정리하기 이전에요. 혹시라도 이 메뉴가 나는 오른쪽에 붓게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정렬 값으로 해서 라이트로 주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제거해주고 라이트로 선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푸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거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소스 편집에서 내용을 넣어줬다면 좀 더 많은 어떤 카피라이트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높이 그리고 46픽셀만큼 이게 뭐냐면 높이를 110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딱 붙습니다. 세로 거침하면은 위로 딱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46 이건 뭘까요? 바텀입니다. 패딩과 마진 보더 네 자리 값들 있죠? 상하 그리고 좌우 한 자리 전부 다. 이게 좌우 값이에요. 좌우 값이고 탑 값이고 이게 바텀 값입니다. 만약에 바텀을 1로 한다. 저장해서 세로 고침한다면은 지금 더 많이 내려가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텀을 더 늘려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세로 고침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티는 안 나요. 왜냐면 다음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위에 줄이고 그리고 텍스트가 있다면 왼쪽으로 해줘라. 당연히 레포트로 돼 있고 위에 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한 2픽셀로 해주고 싶고 CCC로 바꿔주고 싶고 라이트로 해주고 싶고 세로 고침해서 볼까요? 두꺼워졌고 라이트로 바뀌었나 확인해 보면 이렇게 라이트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링크 값이 없으니까 이 값은 안 먹힐 것입니다. 링크 값이 있다면 이렇게 내용이 먹힐 것이고요. 링크 값이 없는 텍스트들을 적용받는 건 어드레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다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이 내용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컬러를 좀 티나게 LED 레드로 해주고요. 저장해서 세로 고침 해주면 레드로 바뀌었고 폰트 스타일 노멀 기본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텍스트를 오른쪽 정렬로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안 먹힐 거예요. 아무리 수정해도. 왜냐면 텍스트는 오른쪽에 있는데 마진 레포트를 많이 줘봤자 아무 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티내게 하려면 뭘까요? 라이트로 해서 15만큼 오른쪽에서 떨어져라. 저장했더니 15만큼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로써 CSS 평가는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레이아웃은요. 기업용 레이아웃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언어셋 팩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인데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요. 설치된 레이아웃에 보시면 여기에 기업용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기업용 레이아웃을 저는 RGO 007로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배너거든요, 이게. XML 뭐 그런 API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쓰실 거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 아무래도 기업용 회사 홈페이지인데 저거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은 레이아웃 설정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배너 슬라이드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눌러서 완료를 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CSS의 수정을 원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경로 있죠? 이 경로를 열으셔서 해당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좀 요거를 먼저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CSS를 아신다면 요 기본이고요. 바디 전체 문서에 대해서 폰트는 무조건 12픽셀로 나오고 선세리프로 해서 삐침이 있다 없다 글꼴은 학습하셨을 테고요. 내부와 외부 여백은 없앴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보면은 위로 딱 붙었죠, 지금. 그리고 왼쪽 끝에도 뭔가 딱 붙었잖아요. 이게 마진과 패딩을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얘로 인해서 전체를 감싸는 겁니다. 그럼 얼핏 봐도 이 홈페이지는 어떤 해상도라도 100% 나오는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완전히 100%는 아니겠고요. 보니까 메뉴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100%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100%,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800픽셀로 하겠다. 그럼 이상하게 나오겠지만 저장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팍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 그대로 전체 사이즈를 수정을 하시려면은 아까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전체 이미지가 백그라운드로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얘 탑이라고 돼 있죠, 지금. CSS가 탑으로 돼 있는데 넓이는 위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100%로 돼 있습니다. 높이는 73인데 높이 수정해봤자 어차피 위에는 변하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죠. 볼까요? 173으로 해서 새로 고침하면은 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밑으로 이 내용이 좀 내려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려면 수정을 하려면 위에를 잘 계산하셔서 로고가 어느 쯤에 돌아가야 되고 메뉴가 어디쯤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CSS는 메뉴가 로고 옆으로 가면 되죠. 지금 여태까지 CSS는 로고 밑에 메뉴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메뉴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 좀 밀려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원점으로 해줄 거고 Z인덱스는 설명드렸죠. 이전에도 계속. 그 뒤에 어떤 많은 겹침이 있어도 300번째 앞으로 해라. 그러니까 맨 위로 하라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탑, 가로로 쭉 늘리라는 거예요. X는요. 탑으로 해서 레프트 값입니다. 저장하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 이미지가.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이미지에 라인을 주고 좀 많이 공들인 이미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군청색 그런 게 아니라 저장하고 새로 고침했더니 아래에 이런 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탑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 밑에 깔린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헤더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전체는 해상도에 따라서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100%로 하되 그 중심에 모든 콘텐츠 요소들은 헤더부터 해서 96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수정하면 팍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700으로 주면 말도 안 되게 줄여보고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메뉴만 좀 작게 해주면 충분히 문제없이 작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값은 위에 탑에 배경 들어간 내용과 동일하게 73으로 돼 있고 마진형 오토 뭔지 아시죠? 이게 있어야 가운데 값으로 되잖아요. 포지션 릴러티브 상대 값으로 해서 Z 인덱스 맨 상위로 해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 버튼이라든가 여러 가지 떠 있는 레이어라고 하나요? 일반 레이어에서는 그리고 포지션으로 해서 고정값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했을 때라도 이게 일단 우선순위로 나오게 해라.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이제는 아셔야 되겠죠? 헤더에 로고가 있다면 로고라는 것은 이 알지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사이즈는 제가 원 상태로 해 놨습니다. 로고인데 이게 로고에 대한 위치 보니까 탑으로 해서 15픽셀로 돼 있고요. 만약에 수정을 원하신다면 뭐 한 5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좀 딱 붙겠죠.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할까요? 저장 했더니 이렇게 딱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트 절대 레프트로 해서 해주고, 그리고 이 작품은 UL과 이런 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헤더 내 UL로 해서 묶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고 확실한 내용이죠. 헤더에 UL이 있다면, 목록이 있다면 마진과 패딩을 영어로 해주는데 거기에 li, 리스트들은 무조건 논값, 그러니까 점이 없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이 되는 내용을 현재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또 UL에 대해서 따로 정의가 됐겠죠. GMB라고 해서 찾아볼까요? 동일하게 또 이렇게 돼 있군요. GMB가 있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UL 목록에 GMB가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위치, 탑 레프트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현재 위에서 36픽셀만큼 내려오라는 거죠. 뭐 이거 한 10으로 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다 아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죠. 가장 알맞는 사이즈가 36이었습니다. 그런데 레프트가 220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로고가 가리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가리지 않게 그렇게 넓이를 좀 줄이려면요. 한 320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넣은 로고를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오버헤드는 이렇게 좀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넓은 사이즈는 따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M1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M1이 하나하나의 메뉴들이에요. 그럼 위드 값이 있고 높이 값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렐러티브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쯤이면 이거 다 이해하셔야 되죠. 현재 이거는 메뉴 간 간격이에요. 하나의 메뉴에 109픽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9픽셀의 메뉴가 많으니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려면은요. 한 80픽셀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좀 메뉴가 빡빡해졌죠? 보시면 이렇게 아까 밑으로 내려갔던 질문 답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메뉴가 많다면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렐러티브 높이 값은 32픽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메뉴 간 간격을 줄이게 되면은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오버되는 이미지는요. 전체 이미지입니다. 바로 얘입니다. 선택이 됐거나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지는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 이 이미지는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좌측과 우측 상단에 라인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틀려지면은 이렇게 오버했을 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사이즈를 줄였으면 이미지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로 오버시 나오는 이미지를 나름대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원하는 곳에 이미지를 올리시고 여기 이미지 경로를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들의 일관적인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두꺼운 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GMBA가 있다면 무조건 링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폰트 패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고 볼드체 저장해서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했더니 볼드체로 했던 게 해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원 상태로 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M1과 M1의 언더바 A 글자 배경 컬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뭐 원하는 걸로 해서 바꿔주고 레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 폰트 사이즈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 바꿔주셨으면 수직 정렬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수직 정렬도 같이 해줘야 위치가 제대로 수직이 정렬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링크 밑줄은 없애주시고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해서 넓이 값은 109픽셀이랍니다. 위에처럼 80으로 바꿔줘도요. 안 먹힙니다.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저장하고 그리고 높이 값은 35 고정값으로 해주고 커서 포인트는 왜 해줘야 된다는 거 설명이 드렸어요.